WTO 총장 선거에 출마했던 유명희 본부장의 최근 소식이 일본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었습니다. 현재 WTO 총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한국을 지지하면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시 유럽과 중국은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추천한 상황이었고, 일본의 경우에는 누구를 지지했는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물밑에서 한국 낙선 운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한국과 수출 규제를 비롯한 각종 WTO 소송도 걸려있는 데다가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수장이 되는 것은 절대 막아야 한다는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에서 가장 많은 분담금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이 한국을 지지하니까 WTO는 총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며 바이든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는 한국에서 잠시 잊혀진 반면에 일본에서 꾸준하게 WTO 뉴스가 나오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왜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명희 본부장이 무역 통상 부분에서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여전히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점입니다. 미 무역부 USTR의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WTO를 이끌 만한 사람은 통상 무역 분야 전문가여야 한다며 유명희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콘조 이웰라 후보는 다양한 세계 기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만 WTO가 주로 다루고 있는 무역 실무 분야는 관련된 근무 이력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 국무부는 이와 함께 각 제외 공간에 유명희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됩니다. 낙선 운동을 물밑에서 벌이고 있다고 알려진 일본 정부는 미국이 한국을 적극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면서 공식 석상에서 누구를 지원하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명희 본부장은 또 국제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WTO의 통상 장관 회의에 참석해서 한국이 준비 중인 무역과 환경의 이니셔티브 제안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답게 WTO 통상 장관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무역계에 앞서가는 한국에서 계획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주목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데요. 29일 온라인으로 열린 WTO 통상 장관 회의에서 한국이 WTO에 관한 관세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해서 환경 상품과 환경 서비스 시장 개방 촉진 방안 등이 포함된 무역과 환경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계획이라며,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세계무역기구가 환경 분야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참여한 가운데 세계무역기구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인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세계무역기구가 의료물품의 수급 원활화에 기여할 필요성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관련해 보건 이슈는 매우 필요한 상황이기도 한 것이죠. 이에 특히 방역과 보건 분야에서 다른 나라를 리드해온 한국이 무역기구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셈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미국에서 강조한 통상 무역 분야의 전문가가 WTO 총장이 되어야 한다는 맥락과 일치합니다. 세계기구의 수장은 이렇게 전 세계가 위기의 국면을 맞았을 때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세계 무역 10위권의 최상위 국가인 한국, 그리고 수십 년간 통상 전문가인 유명희 본부장이 적합합니다. 그 다음으로 일본이 당황하고 있는 점은 바이든 정부에서 WTO 총장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일본은 당초 바이든 정부로 교체가 되면서 각종 국제 무대에 복귀를 신속하게 가져갈 것으로 봤습니다. 실제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에 부임하자마자 WHO와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를 지시했습니다. 따라서 WTO도 사실상 닫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지지해준다면 곧바로 WTO에서 미국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은 총장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입니다. 일본 복수의 언론이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와 동맹을 다르게 대할 것이고, 유럽이나 기타 다른 국가들이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했으므로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기조를 버리고 동시에 유럽 등의 뜻을 존중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직도 그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안 냈습니다. 곧바로 미국이 WTO에서 나이지리아를 지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것은 미국도 고민 중이라는 것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29일쯤에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차기 사무총장으로 누구를 선택할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무역부가 애초에 한국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도 있는데다가 실제 나이지리아 후보보다는 한국을 택하는 것이 실리적으로 미국에 도움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차별을 두겠지만 미국 우선주의는 그대로 계승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가장 우려하는 바는 결국 중국과 관련된 이슈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조차도 크게 고민했던 바입니다. 일본 역시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자니 중국이 걸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나이지리아의 1대1로 등 막대한 자금을 아프리카에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콘조 이웰라 후보는 중국에 대해서 관대하게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현재 일본을 최대로 위협하는 것은 중국이기에 일본도 어떻게든 중국을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한국이 국제무대 수장에 뽑힐 바에야 차라리 나이지리아 후보가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일본에 더 위협이 되고 좋지 않더라도 절대 한국인 수장 밑에서 일할 수 없다는 흐름은 반기문 유엔 총장 선출 당시에 유일하게 무효표를 던진 일본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메시지를 연일 매우 강하게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 이후에 시진핑 주석은 축전도 안 보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전화도 안 했습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당시 사흘 만에 축전을 보내 축하 인사를 건넨 바 있습니다. 이렇게 양국의 정상이 전혀 접촉을 하고 있지 않지만 대만 해협에서는 매주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중국 전투기 6대와 미국 정찰기 1대가 지난달 31일 대만 방공식별구역 서남부에 진입했다고 대만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여기에 미군은 중국을 향해 시어도 루스벨트호 항공모함 전단이 남중국해 지역에서 중국 해공군을 빈틈없이 감시하고 있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중국군과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자칫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새로운 미국 외교수장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필리핀 외무장관과 전화통화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29일 일본, 호주, 인도와의 4개국 협의체인 쿼드가 인도태평양 정책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국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쿼드는 트럼프 때 설립된 중국을 경계하는 협의체인데 그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즉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중국 경계를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 미국이 WTO를 반대해온 이유 중에 매우 중요한 중국의 영향력을 거부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바이든 정부 역시 한국의 유명희 후보를 트럼프 정부를 계승해 지지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반중 정서는 미 연방 동맹체들은 물론 유럽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에서 쪼개진 동맹들을 하나로 모아서 한국을 지지하자고 컨센서스를 이뤄낸다면 WTO 총장의 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유엔 총장 선거와 똑같은 국면으로 무효표를 던지면서 한국이 자연스럽게 WTO 총장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시나리오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무역 전문가들은 현재 WTO가 오래된 갈등에 휩싸여 있고 매우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세계 무역기구가 직면한 수산 보조금 협상 타결 등 기존 현안 보건 환경 등 신규 과제의 성공적 해결을 위해 다자간의 협상과 이러한 어려운 난이도를 풀어내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 설득력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유명희 본부장이 적임자이며 오콘조 이웰라 후보는 세계은행에서 경험을 쌓았으나 실제 엄청나게 산적되어 있는 WTO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만 수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중 갈등이나 기타 문제를 떠나서도 빠르게 WTO를 정상화시킬 후보는 오랜 기간 해당 기관과 각종 관련 근무 및 협의를 해온 유명희 본부장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바이든이 한국을 지지하면 일본은 WTO를 탈퇴해야 한다며 배수의 진을 치는 가운데 앞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떻게 나올지 초유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전국에 발령했던 긴급사태 선언을 한 달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하는 일본 정부의 전문가 회의는 1일 회의를 열고 긴급사태 선언이 1개월 더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혼 게이제이 신문에 따르면 전문가 회의는 일본 내 신규 확진자 수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의료 체계 붕괴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라며 신규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긴급 사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일본 언론들은 당초 5년 6일까지로 예정됐던 긴급사태 선언이 현행 그대로 1개월 정도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으며 아베 신조 총리가 오는 4일 긴급사태 선언 연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베 총리는 전일 추가 경정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후 취재진들에게 7일부터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긴급사태 연장 방침을 표명한 바 있다. NHK의 집계에 따르면 1일 오후 3시 현재 일본의 누적 확진자 수는 15,023명이다.
국내 확진자 14,311명, 요코하마 크루즈선 712명을 더한 수치다. 사망자는 크루즈선 13명을 더해 총 468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도쿄에서는 다시 추가 확진자 수가 3자릿수로 늘어났다. 도쿄에서는 최근 이틀간 추가 확진자 수가 50명을 밑돌았지만 1일 16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다시 100명대로 증가했다. 한편 일본 국민은 방송 뉴스를 거의 그대로 신뢰하고 있는데 아베가 일본 방송을 장악했기 때문에 일본 방송은 아베를 비판하거나 아베에게 불리한 내용은 거의 방송에 내보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TV 방송은 일본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바보 상자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일본의 감염증 상황을 보면 지난 3월 중순부터 22일까지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집이나 길거리에서 사망한 사람들 중 15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 그중 무려 9명이 도쿄에서 발생한 사례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됐지만 스가요시 히데 관방장관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숨진 감염자의 규모에 대해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쿠다 야스하루 오키나와 임상연구센터장은 발표된 수의 12배에 달하는 감염자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은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방해해왔기에 현재 일본 방역당국이 발표한 숫자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K5대 병원에 감염증이 아닌 다른 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방문한 환자를 조사해보니 6%가 양성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일본의 유명 배우 오카에 쿠미코의 경우도 같은 경우다. 63세인 오카에 쿠미코도 감염된 것도 모르고 있었기에 중증으로 진행되면서 목숨을 잃었다. 이미 일본의 의료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 오사카에 있는 나미하야 재활치료병원은 의료 인력 부족을 이유로 감염된 간호사 2명을 간업무에 투입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미 감염된 간호사가 환자를 간호하는 상황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료 체계 붕괴는 병상 부족 문제에서도 드러난다. 도쿄의 경우 확진 입원자는 2,400명인데 병상은 2,000개밖에 되지 않아 일부는 자택에서 요양을 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병상 부족 문제는 과거 일본이 의료비 억제 정책을 시행하며 병원을 통폐합하고 병상을 지속적으로 줄여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본의 노령 인구가 세계 최고라는 점을 감안하면 거꾸로 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는 쓸모도 없는 마스크에 5,350억 원이나 낭비하고 결국 불량 마스크를 회수하는 등 헛발질만 계속하고 있으며 아베 부인 아키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여행이나 다니며 자랑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 세계가 한국의 방역이 세계의 표준임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한국의 진단검사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방역이 선진적이라는 것은 이미 일본의 신문들도 여러 차례 보도했지만 일본 후생노동성 당국자는 여전히 한국 방식은 정확도가 낮다며 부인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요청이 없으면 지원도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 문제와 수출 규제 조치 등의 이유로 한국에 지원 요청도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지원 요청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아베의 실책에 대해 자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해왔던 일본 의사회마저 질책하고 있다. 일본 의사회 요코쿠라 요시타케 회장은 긴급사태 선포에 대해서 더 빨리 했어야 한다며 아베를 질책했다. 또한 진단검사 대상을 아베가 중증 환자에 대해서만 하도록 한정한 것에 대해서도 그 같은 정책 때문에 경로를 추적할 수 없는 감염자가 많아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능한 많은 검사를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베 헛발질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경 예산안에 무려 19조 원 규모의 소비, 관광, 이벤트 촉진비를 반영했다. 감염증 확산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감염증 종료 후에 관광과 여행을 촉진하겠다는 예산을 벌써 언급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이며 이 같은 추경안 자체가 아베 현실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감염증 때문에 기업은 도산하고 서민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데 아베는 감염증 종료 후에 관광을 촉진하는 예산이나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은 여전히 아베를 지지하고 있다. 방송이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했기 때문이다. 일본인의 57%는 아베가 제대로 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아베 내각 지지율은 여전히 41%다. 또한 시즈오카현에서 열린 보궐선거에서도 자민당 후보가 당선될 정도로 일본 국민은 해외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과 전혀 다르게 아베 내각을 보고 있다. 감염증은 천재지변이 아니며 당국의 적절한 대처로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감염증을 지진이나 화산 폭발처럼 인식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오히려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지켜본 세계 미래학자와 경제학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경제 주도권을 한국이 쥘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언제든 다시 유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방성과 투명성은 중요한 가치인데 한국은 이들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국을 제치고 글로벌 첨단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예견도 나온다. 중국이 코로나 사태에서 불투명성과 폐쇄성으로 신뢰를 잃어 많은 다국적 기업이 생산기지를 다른 나라로 옮기려 하는데 한국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에 밀려 고전했던 한국 제품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는 세계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투명성과 기술력을 담보한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가격 경쟁력을 상쇄시켜 줄 것이란 분석이다. 이은태 인천대학교 교수는 코로나 사태는 중국 중심의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를 초래해 세계 무역, 투자 질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중국과 여러 첨단 산업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한국이 강점을 보이는 메모리 반도체 등 정보통신 분야 제품 수요가 크게 늘어 통상 시장에서도 한국이 두각을 나타낼 것이란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면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원화 국제화를 추진할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원화 국제화는 우리가 수출, 수입하는 상품 및 서비스 거래의 결제 시 원화 사용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뜻한다. 원화 결제 비중을 늘리면 수입 물가 급변동을 억제하고 환율 안정 효과를 거두어 대외 경제 충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산 진단키트와 반도체 등 경쟁력을 확보한 첨단 제품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무역 거래에서 원화 사용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주요 통화의 지위를 확보하면 아시아와 미국, 유럽 등 다른 지역과의 통화 협력이 진전될 때 원화의 영향력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다. 윤덕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원화를 국제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